요즘 트렌드를 좀 따라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작품 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좀 촌스러워요. 그렇습니까? 요즘 사람들 전통적인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깔끔하고 모던한 걸 원하죠. 그런 거 모르시면 사업 접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기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겨우 이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목공일로 인생을 읽어오신 분의 이야기인데 세월의 흐름 앞에서 갈등하고 그걸 극복해내신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주인공 유성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진입니다. 올해 58이죠. 35년 동안 나무만 만져왔습니다. 20살 때부터 시작했으니 제 인생의 대부분이 톱밥과 함께한 셈이에요. 인사동 골목 안쪽 작은 공방에서 손수 가구를 만들어 왔거든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공방도 없습니다. 오늘도 집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요. 손에는 작은 나무 조각을 들고 있어요. 습관처럼 손끝으로 만지작거리죠. 나무의 결을 따라 흐르는 촉감이 아직도 좋습니다. 여보, 그러고 앉아있지만 말고요. 아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타났습니다. 김정숙, 저보다 3살 어리죠. 새벽 5시부터 시장 반찬가게에서 일하고 왔는데도 피곤한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저를 보는 눈빛이 안쓰럽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집에 들어와요. 점심 차려놨거든요. 아내는 늘 이런 식입니다. 제가 무기력해 할 때마다 작은 일부터 시키죠. 밥 먹기, 씻기, 잠자리 정리하기. 당연한 것들인데 요즘은 그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집안은 좁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떨어져서 이사 온 지 6개월째예요. 거실 한쪽 구석에 제 연장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톱, 대패, 끌, 망치. 아직도 반들반들하게 닦아놨어요. 언젠가 다시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요즘 목공하는 사람들 많대요. 아내가 밥상을 차리면서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나무로 이것저것 만들면서 좋다고 하던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거든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을 이제 취미로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성진아, 아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호칭이에요. 당신 손기술이 아까워요. 정말로요. 그 말에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오후 2시쯤 동네를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그냥 걸었어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옛 공방이 있던 인사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종로 3가에서 내렸죠. 인사동 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관광객들이 북적이고 새로운 상점들이 들어서 있어요. 제 공방이 있던 자리에는 액세서리 가게가 생겼더군요.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5년 전 20살 때 처음 이곳에 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청년이 큰 꿈을 안고 작은 공방을 얻었던 날이요. 형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봤습니다. 이호철이었어요. 저보다 5살 어린 동네 후배죠. 인근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하세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호철이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오랜 친구라서 제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형님, 시간 있으면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근처 다방에 들어갔습니다. 요즘엔 보기 드문 옛날식 다방이에요. 커피 한 잔씩 시키고 마주 앉았죠. 형님 손재주가 아까워서 그런데요. 호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목공 클래스가 뜬대요. 젊은 사람들이 직접 뭔가 만들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맴돌았어요. 1인 공방 창업하는 사람들 많아요. 작은 공간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나가는 거죠. 호철이 말에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그게 될까요? 형님 실력이면 충분히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말이죠. 하지만 자금이 문제잖아요. 처음엔 작게 시작하면 돼요. 집 근처에 작은 공간 하나 얻고 기본 장비만 갖추면 되거든요. 호철이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즘 이런 목공 클래스 하는 곳들 정말 많아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젊은 사람들이 나무를 깎고 조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즐거워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호철이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58배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요. 저녁 식탁에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호철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목공 클래스를 해보라고요. 아내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돈이 문제인데요. 우리 적금 좀 있잖아요. 작게라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밤늦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거실 한쪽 구석에 있는 연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연장들을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손에 익은 무게와 촉감이었어요. 35년 동안 함께한 동반자들이죠. 과연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 가능할까요? 젊은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도 있었어요. 다시 나무를 만질 수 있다는 생각, 누군가에게 제 기술을 전해줄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쩌면 제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죠. 결정을 내린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어요. 9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35년 직장 생활의 마지막 결실이죠. 손이 떨렸지만 전액을 인출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아내가 불안해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려고요? 그때는 그때 생각해보죠.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러고 작은 상가 건물 2층에 공방을 얻었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월세 8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이었어요. 호철이가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여기 괜찮네요. 호철이가 공간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창도 크고 환기도 잘 되겠어요. 첫 한 달은 공방 꾸미는데 집중했습니다. 벽을 다시 칠하고 바닥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연장들을 하나씩 배치하고 작업대를 설치했습니다. 마치 새 집을 꾸미는 기분이었어요. 아내도 자주 와서 도와줬습니다. 쓸고 닦고 정리하면서요. 예쁘게 나왔네요. 그렇죠? 오랜만에 뿌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간판도 달았어요.
장인의 손맛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손맛이 있는 가구를 만들어준다는 뜻이래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홍보였어요. 호철이가 젊은 조카를 소개해줬습니다. 대학생인데 SNS를 잘한다고 하더군요. 삼촌, 요즘엔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해야 해요. 조카 민준이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서 정보를 찾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배워야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상 찍고 사진 올리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영상을 찍었습니다. 나무를 깎는 모습이었어요. 서툴렀지만 진심은 담았습니다. 대패질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민준이가 엄지를 치켜 올렸습니다. 이런 수작업은 요즘 보기 힘들거든요. 광고비로 100만 원을 썼습니다. 민준이가 관리해줬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주에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3명. 일주일에 1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첫 번째 손님은 30대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목공을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무엇을 만들고 싶으세요? 작은 선반이요. 집에 놓을 수 있는 거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열정이었어요. 한 달 동안 40명의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수입은 200만 원이었어요. 월세와 재료비를 빼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잘 되네요.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이 조자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조심스럽게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약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당 10명에서 6명, 다시 4명으로 떨어졌어요. 왜 갑자기 줄어드는 걸까요? 민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더 투자해야 할지도요. 광고비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호철이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역 앞에 대형 목공 체험장이 들어온대요. 뭐라고요? 프랜차이즈예요. 전국에 체인점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다음 날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제 공방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이었어요. 우드랜드 체험관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넓은 실내가 보였어요. 최신 장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픈하나요? 지나가던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그 업체를 찾아봤어요. 전국에 20개 지점이 있는 큰 회사였습니다.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했어요. 가격도 우리랑 비슷해요. 민준이가 홈페이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싸네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이 오픈했어요. 개업 이벤트로 체험료를 반값으로 할인한다고 했습니다. 그 주 우리 예약은 단 2건뿐이었어요. 이상해요. 갑자기 너무 줄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민준이의 목소리도 침울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월세도 못 낼 상황이었어요. 어쩌죠?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늦게 공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작업실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북적였던 곳인데요. 새로 산 연장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사용할 기회도 제대로 못 가진 채로요. 벽에 붙어 있는 장인의 손막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은 무리였을까요? 창밖으로 우드랜드 체험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우리 공방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9천만 원 중에 이미 4천만 원을 썼습니다. 이대로 가면 몇 달 못 버틸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왜요? 벌써 끝났어요? 네. 집에 가겠습니다. 조심해서 와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단순한 경쟁 문제일까요?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우드랜드 체험관 오픈 한 달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그들의 실상은 충격적이었어요. 월요일 오전 손님이 없는 시간을 틈타 그쪽을 둘러봤습니다. 입구부터 달랐어요. 세련된 간판과 깔끔한 유리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단정한 앞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설명해 드릴게요. 넓은 작업 공간에는 최신 장비들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전동톱, 라우터, 샌딩기까지 모든 게 새 것이었어요. 체험료는 얼마인가요? 기본 코스가 15,000원이에요. 재료비 포함해서요. 제 공방보다 5,000원이 쌌습니다.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모두 전문 교육을 받은 젊은 선생님들이에요. 친근하게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벽면에는 알록달록한 완성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화려하고 예뻤습니다. 제가 만드는 전통적인 가구와는 스타일이 달랐어요. SNS 인증샷 찍기 좋게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어요. 직원이 구석 한편을 가리켰습니다. 조명과 배경이 예쁘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나오는 길에 가격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본 체험 15,000원, 심화 과정 2만 원. 우리 공방의 3분의 2 가격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주부터 우리 공방은 진짜 위기에 빠졌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금요일에 겨우 한 분이 오셨어요. 60대 남성분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분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토요일에는 예약이 2건 있었는데 모두 노쇼였습니다. 연락도 없이 안 오신 거죠? 왜 안 올까요? 민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많아요. 더 좋은 조건을 찾으면 그냥 바꾸거든요. 일주일 수입이 2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서 2만 원이요. 임대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80만 원, 전기료 15만 원, 수도료 3만 원, 재료비까지 합하면 한 달에 150만 원이 나갔어요. 수입은 3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광고비를 더 늘려볼까요? 돈이 없어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남은 돈은 3천만 원 정도였어요. 이 속도로 가면 서너 달 못 버틸 상황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아내가 시장에서 돌아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손님 없었어요? 한 분 오셨어요. 겨우 한 분이요? 아내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스며 있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 접는 게 어떨까요? 처음으로 포기를 제안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무슨 시간이요? 돈 다 떨어져 가잖아요. 조금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버텨서 뭐해요?
빚만 늘어나는데요.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무슨 방법이요? 차별화를 하는 거죠.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어요. 다음 주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드랜드에서 할인 이벤트를 시작한 거예요. 오픈 기념 반값 체험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기본 체험이 7,500원이 된 거죠. 그날 오후 제 공방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봤어요. 모두들 우드랜드 쪽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커플이 제 공방 앞을 지나갔어요. 잠깐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뭔가 오래된 것 같지 않아? 그러네. 저기가 더 깨끗해 보여. 그들은 우드랜드로 걸어갔어요. 오후 3시쯤 호철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형님,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우드랜드에서 직원을 더 뽑는데요. 아르바이트생도 구한다고 하고요. 그게 왜 안 좋은 소식이에요? 더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공방에 남아 있었어요. 텅 빈 작업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게 끝일까요? 35년 경력이 이렇게 무너질까요? 벽에 걸린 예전 작품 사진들을 봤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가구들이었습니다. 원목 식탁, 책장, 의자들. 모두 손수 깎고 다듬어 완성한 것들이었어요. 품질로는 지지 않는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품질보다 편의성을 원했어요. 빠르고 쉽고 예쁜 것을 선호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언제 들어와요? 곧 갈게요. 저녁 차려놨어요. 네. 전화를 끊고 마지막으로 공방을 둘러봤어요. 한때는 희망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절망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드랜드의 불빛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어요. 여전히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내일도 모레도 손님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우드랜드 앞을 지났어요. 오후 9시인데도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들한테는 단순한 취미겠지.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평생의 업이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마주 앉았어요.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만둘 생각 없어요? 아내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조금만 더요. 돈 떨어지면 어쩌려고요? 그때 가서 생각하겠어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버려진 기술. 그 일은 목요일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민준이가 급하게 공방으로 뛰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삼촌,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제가 지난주에 완성한 원목 서랍장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민준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였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기대를 담아 물어봤어요. 민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댓글을 보세요. 화면을 아래로 내렸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촌스럽다 키읔키읔. 옛날 할머니 집 가구네. 요즘 누가 이런 거 사냐? 디자인 감각 제로. 아직도 이런 걸 만들어? 댓글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좋아요는 겨우 12개뿐이었는데 부정적인 댓글은 30개가 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어요. 민준이가 미안해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얘기하네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35년 동안 쌓아온 제 기술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장인 정신이 어쩌고 하는데 시대착오적이야.
이런 거 만들 시간에 유튜브나 보지. 저기 프랜차이즈가 훨씬 예쁘게 만들어줌. 마지막 댓글이 특히 아팠어요. 핸드폰을 민준이에게 돌려주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삼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공방 문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사장님, 돌아보니 30대 초반 남성이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우드랜드 지점장이에요. 우드랜드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하죠.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그가 커피를 사주겠다고 했어요. 이 동네에서 목공 사업을 하시는 거 보니까요. 김태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요즘 장사는요? 그냥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할 수 없었어요. 저희도 이 동네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자랑하는 투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어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좀 따라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작품 봤거든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촌스러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하고 안 맞죠? 그렇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시장 조사를 많이 해서 트렌디한 디자인만 골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김태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통적인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깔끔하고 모던한 걸 원하죠.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런 거 모르시면 사업 접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에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겨우 이 말만 했어요. 아, 그리고 혹시 정리하실 생각이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장비 중에 쓸만한 게 있으면 사겠습니다.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커피숍을 나와 공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공방 안에서 제가 만든 서랍장을 바라봤습니다. 원목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나무결이 아름답게 살아있었습니다. 35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로 만든 작품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저 촌스러운 옛날 가구일 뿐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전통 목공, 기법 책을 내려다봤어요. 아버지에게 배우고 스승에게 이어받은 기술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쓸모없는 건가?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서랍장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나무 표면을 쓰다듬었어요. 매끈하고 따뜻한 감촉이었습니다. 35년 전 처음 대패를 잡았던 날이 생각났어요. 스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살아있다. 정성을 들이면 답을 해준다. 그때는 그 말뜻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와 대화하는 법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술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서랍장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방 안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까요? 핸드폰에 아내의 부재중 전화가 서너 개 있었어요.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일어나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태연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제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남은 돈으로 버틸 수 있는 만큼은 버텨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서랍장에서 일어나 연장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어요. 어떤 식으로든요. 공방 불을 끄고 나오면서 우드랜드 쪽을 봤어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보게 될 거야. 혼잣말을 했어요. 무엇을 보여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히 보여줄 거예요. 집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조금씩 힘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태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촌스럽다는 댓글들도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아내는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옷을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공방에 가고 싶었거든요. 이른 새벽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걸어가면서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목수였어요. 저보다 더 오래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사셨죠. 공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전등을 켰습니다. 텅 빈 작업대가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쓸쓸해 보였어요. 구석에 쌓인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사 올 때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심코 상자 하나를 열어봤어요. 오래된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계도들이었죠. 그 중에서 노랗게 바랜 종이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아버지의 필체가 적힌 설계도였습니다. 전통 반다지. 제목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20년 전 아버지와 함께 만들려다 완성하지 못한 작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중단된 거였어요. 설계도를 펼쳐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아버지의 세심한 계산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치수부터 이음새 방법까지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성지나 서랍 하나에도 사람의 인생이 들어간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정성을 잊지 마라. 나무는 정성만큼 답해준다.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의 잔소리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에게 목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철학이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거였죠. 설계도 한쪽 구석에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성진이와 함께 완성하기.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20년이 지나서야 발견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설계도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가 그리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왜 진작 이걸 보지 못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설계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반다지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가구였어요. 옷가지나 귀중품을 넣어두는 장이었죠. 단순해 보이지만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작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린 반다지는 특별했어요. 기본 구조는 전통을 따랐지만 현대적 감각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이걸 완성해보자. 혼잣말을 했어요. 김태연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20년 늦었지만요. 재료를 계산해 봤습니다. 좋은 원목이 필요했어요. 참나무나 느티나무 같은 단단한 나무 말이에요. 돈이 문제였습니다. 좋은 재료는 비쌌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은 돈 중에서 1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래된 목재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거래하던 곳이었어요. 사장님 유성진입니다. 아, 성진이. 오랜만이구나. 박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좋은 참나무 있나요? 반다지 만들 거거든요. 반다지? 요즘 누가 그런 걸 만들어? 아버지와 함께 만들려던 거예요. 박 사장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특별히 골라서 준비해 놓을게. 다음 날 재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박 사장님이 정말 좋은 나무를 골라주셨어요. 이 참나무는 50년 묵은 거야. 결이 정말 아름답다. 나무 표면을 만져봤습니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나이테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거면 훌륭한 반다지가 나올 거야. 박 사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공방으로 돌아와 나무를 작업대에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어요. 설계도를 다시 펼치고 연필로 나무에 선을 그었습니다. 아버지의 설계대로 정확하게요. 첫 번째 톱질을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리듬감 있는 소리가 공방 안에 울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편안한 소리였습니다. 나무가 톱날에 따라 나뉘어졌어요. 단면에서 은은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정성을 잊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작업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작품만은 제대로 완성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판재가 완성되었어요. 손으로 표면을 쓰다듬어 봤습니다. 매끈하고 따뜻했어요. 좋다. 작은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분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을까요? 아마 오래전 일일 거예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요. 아버지의 반다지를 완성하는 일을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공방에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예약 문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매일 새벽 6시에 공방에 나와 반다지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아버지의 설계도를 따라 천천히 정성스럽게 만들어갔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각 부분을 완벽하게 다듬었죠. 이음새는 전통 방식으로 했어요. 못을 쓰지 않고 나무끼리만으로 결합했습니다. 사계 맞춤, 연기 맞춤 같은 옛 기법들을 하나씩 써가며요. 대패질도 손으로 직접 했어요. 전동 공구를 쓰면 빠르지만 손맛이 달랐거든요. 스르르르. 대패가 나무를 스치는 소리가 공방 안에 울렸습니다. 얇은 대패밥이 곱슬곱슬 말리며 떨어졌어요. 나무 표면이 점점 매끄러워졌습니다. 거울처럼 반들반들해질 때까지 계속 다듬었어요. 성진 씨, 뭐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반다지 만들고 있어요. 손님도 없는데요? 그냥 만들고 싶어서요. 아내가 작업 중인 반다지를 들여다봤어요. 거의 완성 단계였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그렇죠? 오랜만에 들은 칭찬이었어요. 이런 게 진짜 가구구나. 아내가 나무 표면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부드러워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작업은 오칠이었어요. 전통 오칠 구해서 직접 발랐습니다. 7번 칠하고 말리기를 반복했죠. 오칠이 마르면서 나무가 더욱 깊은 색을 띠었어요.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한 달 만에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우와! 처음 본 완성품에 저도 감탄했습니다. 아버지의 설계대로 만들어진 반다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단순한 듯 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전통의 멋이 고스란히 살아있었죠.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만들고 싶었거든요. 시장에 가져가 볼까요? 시장에요? 우리 가게 앞에 잠깐 놓아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게요. 괜찮은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반다지를 아내 가게 앞에 놓았습니다. 작은 팻말도 세웠어요. 전통 목공 작품 마이너스 장인의 손맛.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쳤습니다. 엄마, 저거 뭐야?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물어봤어요. 옛날 가구야. 예쁘지? 응, 예뻐. 그런 반응들이 조금씩 쌓여갔어요. 사흘째 되던 날,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큰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이 가구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저희 남편이요.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 이런 전통 기법으로 만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녀는 이지은이라고 자기소개했어요. 전통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였습니다. 영상 좀 찍어도 될까요? 정말 멋있어서요. 저희는 상관없는데 남편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왔어요. 젊은 유튜버가 제 반다지를 찍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만드신 분이시죠? 네. 정말 대단해요. 이런 전통 이음새 기법은 요즘 보기 힘들거든요. 이지은이 반다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사계맞춤이네요. 이거 정말 어려운 기법이에요. 아시는군요. 전통문화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녀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30분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부터 전통 기법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답해줘요. 좋은 말씀이네요. 이지은이 환하게 웃었어요. 영상 올라가면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후 이지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상이 대박 났어요. 정말요?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제목이 할아버지 장인의 진짜 손기술이에요. 댓글도 엄청 좋아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뛰어왔어요. 삼촌, 완전 유명해졌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어 있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진짜 장인이네요. 이런 분이 진짜 명인. 손기술이 예술이다. 전통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사람들이 연락 엄청 많이 와요. 민준이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주문문이요. 혼수용 반다지 만들어 달라는 분도 있고 문화센터에서 강의해달라는 곳도 있어요. 정말일까요? 다음 날부터 공방에 전화가 쏟아졌어요. 전통 혼수가구 만들어 주시나요? 외국인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 가능한가요? 문화센터 강의 부탁드려요. 하루에 10통도 넘게 걸려왔습니다. 이럴 줄 몰랐네요. 아내도 신기해했어요. 사람들이 진짜를 알아보는군요. 일주일 만에 예약이 한 달치 찼어요. 혼수용 장가구 주문도 5건이나 들어왔습니다. 삼촌, 이제 걱정 없겠네요. 민준이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진짜 이렇게 될까? 이미 되고 있잖아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실력을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김태연이었습니다. 우드랜드 지점장이요.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요즘 잘 되시는 것 같던데요. 덕분에요. 저희도 전통 목공 클래스를 생각 중인데 혹시 협업하실 생각 없으세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죄송하지만 혼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김태연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혹시 연락처라도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돌아간 후 혼자 웃음이 났어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준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버지의 반다지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거죠. 고맙습니다, 아버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방 예약이 2달치까지 찼어요. 전통 혼수가구 주문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서너 통씩 문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통 목공 배우고 싶어요. 외할아버지 유품 서랍장 복원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센터 강의 가능하신가요? 다양한 요청들이었습니다. 특히 복원 문의가 많았어요. 오래된 가구를 고쳐달라는 거였죠. 사람들이 이제야 전통의 가치를 알아보는군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감개무량했어요. 첫 번째 복원 의뢰는 80대 할머니가 가져오신 2층장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유품이에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60년 전에 혼수로 가져온 거라고 하셨거든요. 2층장은 상당히 낡아 있었어요. 오칠이 벗겨지고 일부 이음새가 느슨해진 상태였습니다. 복원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좋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충분히 되살릴 수 있어요. 할머니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거든요. 복원 작업은 새로 만드는 것보다 어려웠어요. 기존 구조를 해치지 않으면서 망가진 부분만 고쳐야 했거든요. 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가구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2주일 후 완성된 2층장을 보신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 새 것 같아요.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어요. 단순히 가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추억과 역사를 복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즈음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김태연이 다시 온 거였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중년 남성과 함께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인사드린 김태연입니다. 네, 기억해요. 이분은 저희 본사 이사님이세요.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유성진입니다. 이강민 이사가 공방을 둘러봤어요. 진행 중인 작업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정말 훌륭하시네요. 이런 전통 기법은 요즘 보기 힘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강민 이사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저희 우드랜드에서 전통 목공 라인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그렇습니까? 선생님께서 기술 감수를 해주시면 전국 지점에서 전통 목공 클래스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꽤 큰 규모의 제안이었어요. 물론 상당한 로열티도 드릴 생각입니다. 김태연이 덧붙였습니다. 조건도 좋게 해드리겠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거절하겠습니다. 왜요? 아직 조건도 안 들어보셨는데요. 조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강민 이사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기술은 소비되는 게 아니라 남기는 겁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서 빨리 퍼뜨리는 것보다 제대로 전수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잖아요. 김태연이 반박했습니다. 양보다는 질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이강민 이사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아내가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아요? 돈도 많이 준다고 했는데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아버지의 기술을 제대로 남기는 거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 대신 저는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복원 목공 클래스를 정식으로 운영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소수 정예로요. 첫 번째 수강생은 30대 목공의 작가였어요. 전통 기법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진지한 자세였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각오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50대 취미 목공인이었어요. 은퇴 후에 제대로 된 목공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좋습니다. 이렇게 10명의 수강생이 모였어요. 모두 진지한 자세로 배우려는 분들이었습니다. 첫 수업은 도구 다루는 법부터 시작했어요. 대패는 이렇게 잡아야 해요.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날의 각도가 중요해요. 너무 깊으면 나무가 뜯어지고 얕으면 깎이지 않거든요. 수강생들이 열심히 따라했어요. 어렵네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연습하면 늘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귀한 기술을 배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 말에 뿌듯했어요. 공방도 조금씩 확장했습니다. 엽상가를 하나 더 얻어서 전시 공간을 만들었어요. 완성된 작품들을 전시하고 수업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아버지의 설계도들도 액자에 넣어 걸어놨어요. 그 옆에는 완성된 반다지도 놓였습니다. 이게 시작이었구나. 반다지를 바라보며 감회가 깊었어요. 벽면에는 전통 맞춤 가구 마이너스 장인의 손맛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새로운 브랜드였어요.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받아 만든 거죠. 주문도 계속 늘어났어요. 전통 혼수 가구는 물론 복원 의뢰도 많았습니다. 이제 걱정 없겠네요. 아내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아직 시작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이미 성공했잖아요. 성공은 기술을 제대로 전수했을 때 하는 거예요.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전통 목공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후세에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완성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우드랜드 앞을 지나갔어요. 예전만큼 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영과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럭저럭이요. 저희도 전통 라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렇습니까? 역시 진짜는 다른 것 같아요. 김태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공방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는데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좀 보람이 생기시겠어요. 혼잣말을 했어요. 기술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갈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전해주면서요. 1년이 흘렀습니다. 59이 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성진 장인의 손맛. 민준이가 지어준 채널명이었어요. 삼촌, 이제 유튜버 하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처음엔 서툴렀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차근차근 배워갔습니다. 나무 다루는 법을 설명하고 전통 기법을 보여주는 영상들을 올렸어요. 오늘은 사계 맞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이 기법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이음새입니다. 실제로 나무를 깎아가며 설명했죠. 반응이 좋았어요. 구독자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으로 늘어갔습니다. 댓글들도 따뜻했어요. 진짜 장인의 모습이네요. 이런 기술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할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정성이 느껴져서 보기 좋아요. 특히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 집 냄새가 나요. 이런 게 진짜 힐링이다.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계셔서 감사해요.
아내도 공방 일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어요. 시장 일을 그만두고 매니저가 된 거였죠. 예약 관리하고 재료 주문하는 건 제가 할게요. 고마워요. 이제 당신은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둘이 함께 일하니까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어요. 수강생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젊은 목공의 작가부터 은퇴한 어르신들까지 다양했어요. 선생님 영상 보고 왔어요. 20대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전통 목공 배우고 싶어서요. 어려울 텐데 괜찮겠어요? 해보고 싶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달랐어요. 전통에 관심이 많고 진짜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제 기술을 새롭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전통 기법으로 현대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거였죠. 트레디셔널 모던이라고 부르더군요.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구나. 젊은 수강생들의 작품을 보며 감탄했어요. 전통이 꼭 옛날 그대로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대에 맞게 변화할 수도 있는 거였죠. 어느 날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어요. 혼수용 장가구를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주세요. 신혼부부였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왜 전통 가구를요? 할머니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오래 쓸 수 있는 진짜 가구를 장만하라고요. 좋은 할머니시네요. 그들을 위해 특별한 장가구를 만들었어요. 전통 기법을 바탕으로 하되 현대적 감각을 더한 디자인이었죠. 완성된 가구를 보고 신부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예뻐요. 평생 간직할게요. 행복하세요.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유튜브 구독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책 출간 제안도 들어왔어요. 전통 목공 기법에 대한 책을 써보시겠어요? 출판사 편집자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글을 잘 못 쓰는데요. 도움을 드리겠어요. 선생님의 경험과 기술을 정리해서 후세에 남기는 거예요. 좋은 기회였어요. 몇 달 후 장인의 손만 마이너스 전통 목공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설계도들도 함께 실렸어요. 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실 텐데. 책을 넘겨보며 생각했어요. 어느 날 오후 공방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반다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1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매일이 새롭고 보람찼습니다. 버려진 건 기술이 아니었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공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버려진 건 기술이 아니라 나의 용기였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기술은 영원합니다.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지키려는 용기였던 거죠. 아내가 공방으로 들어왔어요.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생각이 나서요. 무슨 생각이요?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요. 당연하죠. 이제 시작인데요. 아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59의 늦은 나이에 찾은 두 번째 전성기였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을 전수하고 전통을 이어갈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창밖으로 젊은 수강생 한 분이 공방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아버지의 기술을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하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